누가 있냔 말이야 여기서. 대안도 모르고 우리 누굴 믿고 사냔 말이야 이 나라에서. 누가 저한테 사과하세요. 진정대사 같으면 책임 있지 하지 마. 아이를 살리자! 내가 내 새끼 숨기고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사냐고. 네, 안녕하세요.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원래 똑똑한 12시 방송 시간인데요. 저희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특별 방송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역시 특별 생방송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자, 오늘도 이 세월호 관련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 1시까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 믿을 수 없는 대책본부, 그리고 인간인지 믿기지 않는 사람들 이 얘기 오늘 아마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먼저 정부 계속해서 헛발질, 우왕좌왕했던 모습들. 사고가 벌써 8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합니다.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 전원 구조됐다.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런 헛소리를 예. 문자에 담아서 보내가지고 우리 실종자 가족들 희망 고문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174명 맨 처음 구조된 이후에 단 한 명도 아직까지 구하지 그날 이후로 구조자가 플러스 원 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종자 숫자는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사망자 숫자 왔다 갔다 했고요. 실종자 수가 빠지면서 그 수가 그대로 사망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조부들, 그러니까 잠수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네.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하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시신의 상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인지 유가족분들도 일부 유가족께서는 지금 부검을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녀가 네. 그렇게 숨진 상태로 왔는데 이 상태에서 부검을 요청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워낙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상 규명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해야죠. 그런 마음에서 부검을 요청하신 것 부검을 같습니다. 통해서 익사인지 질식사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그리고 또 그 시점이 언젠지.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이들을, 이 안타깝게 숨진 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정부가 잘못해서 늑장대처로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진 건지까지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정말 인간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만원 씨 시체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그 시스템 클럽이라는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참. 그 시체 장사라는 게 대충 감은 오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또 마치 사전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가 마치 무슨 종북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음모가 있었고, 그래서 기획된 일인 것처럼 지금 지만원 씨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다 지만원 씨만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지만원 씨뿐이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참 이거 할 말을 참 잃게 만드는데, 네. 좀만 정부에게 적대적이면 다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말이죠. 이게 이런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특히 이제 이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실종자 가족들 중에 마치 밀양 그 송전탑 당시에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니, 밀양 송전탑에서 시위한 분이 예를 들어서 실종자 가족이면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 이것도 밀양 송전탑 관련한 투쟁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민주 시민으로서 예. 당연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네. 거기에 항거할 수 있는 저항권이란 것이 있는데 근데 마치 이 권은희 의원은 전문 시위꾼 같은 사람들이 이 지금 실종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조작된 사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낚였죠, 이 양반도. 뭐 어디서 나온 출처가 어딘지는 대충 뭐 감은 옵니다만. 감은 와요. 특히 뭐 이번에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노란 리본을 달면서 또 애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길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일베죠. 일베에서는 또 노란 리본마저도 조작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베 표시로 조작을 해서 다시 그걸 또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있는데 뭐 일베에 낚인 뭐 유명 방송사들도 많았고요. 지금까지 뭐 SBS 같은 경우도 몇 번 한 두세 차례 정도 일베에 낚였었고 심지어 뭐 이번에 지금 노란 정말 이건 해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그 일베 사람들은 여담을 좀 해보죠. 일베 동시 접촉자 수가 늘 2만이라고 하더군요. 2만 명. 대한민국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2만이나 된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왜 이런 일베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일베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좀 생각이 약간 왜곡된 측면들이 왜곡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 또라이들은 있는데 어느 사회나 그런 또라이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사회나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이들이 그러니까 일베가 처음 탄생부터 조금 살펴보면 거기가 이제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좀 야한 사진이라든지 좀 왜곡된 좀 너무나 좀 이상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 글을 자꾸 자르니까 이 글들을 모아서 따로 이제 어느 저장소 같은 걸 만든 게 사실은 일베잖아요. 일간베스트 저장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일 만한 환경을 일단 그 일베라는 사이트가 이제 마련을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견제라든지 반대 의견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들어와서 나름의 조금의 어떤 정화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만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왜곡된 그리고 또 이 왜곡된 중에서도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거의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라도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점점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이야기들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진짜 정신병자 같은 얘기들을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하드코어로 가는 거죠. 글을 쓰면은 사진을 올리면 거기서 인기를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사고 터지고 이틀인가 있다가 관 사진을 올리면서 관을 올리면서 이제 관이나 짜라 무슨 뭐 구조냐 그러니까 사고 이틀 정도는 아직 정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나 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사진들이 또 일간베스트에 또 올라서 그게 또 한 뭐 수천 명의 또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를 받아요. 수천 명이 이제 뭐 민주화로 또 뭐 일베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좋아요 뭐 싫어 이런 거 클릭을 하는 게 있는데 어는 민주화가 싫어요라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화가 싫어요고 뭐 일베로가 이제 좋아요인데 일베로가 수천 명이나 됐던 거.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베 현상은 결국 뭐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교육에 의한 것이다. 잘못된 교육이라기보다는 풍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친구들의 글이나 사진을 보면 말이죠. 진 거는 다 나쁜 겁니다. 이긴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결과론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기면 장땡입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경쟁 위주. 그 환경입니다. 1등만 하면 된다. 1등만 하면 된다. 그 명문대생 중에 일베가 있는 것도요. 뭐 특별히 이상할 게 없어요. 그만큼 배운 애들이 이렇게 정신 나간 사이트에서 놀 수 있는가? 경쟁만 외치면은 그 논리가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친구들 논리를 보세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잖아요. 좀 폭도별로. 왜냐? 쥐들 눈에 보기에는 전 땅크가 진압을 했거든. 전 땅크가 이겼거든. 진 거기 때문에 광주는 욕을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 지배한 게 그렇게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박근혜. 뭐 국정원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동원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장땡인 거예요.
과정의 정당성 따위는 필요치 않고 오로지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교육이 결국은 일베를 만들어냈다. 역사상 혁명 중에 성공한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혁명? 예. 당장은 이긴 것 같죠. 몇 년 뒤에 나폴레옹이 장악을 해서 군주로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혁명은 그 자체로 정권 교체로 성사되기보다는 네, 그 과정 그 혁명을 통해서 또 항쟁을 통해서 추후에 과실로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보지 않나요? 당장 그 자리에서 누가 이겼나 졌나 이것만 보는 거죠. 이런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독초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일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또 변씨. 예. 변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손석희 앵커의 뭐 침묵 혹은 뭐 눈물 그리고 정관용 씨도 역시 비슷한 일이 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감성팔이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감정의 그 공감 같은 걸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죠. 아니 경쟁만 강조해봐요. 자기가 남 이기는 거 외엔 딴 생각합니까? 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남을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그런 공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물리쳐 없애버려야 될 짓밟고.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계속 어려서부터 그 교육만 받았는데 지금 일베 가서 노는 건 걔네들이 진심으로 가서 노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이 사회에 그런 일배충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일베를 다스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야권이 정권을 장악하고요.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그들이 쓰고 그리고 그 일베를 폭파시켜버리고요. 일베에 그 글 올리는 네. 말썽 부리는 녀석들 이름 사진 다 공개하는 겁니다. 신상 공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베는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 방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네네. 왜냐? 걔네들은 이기는 게 장땡이야.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2만 명 중에도 아마 정말 이런 이상한 글 올리는 애들은 2만 명 중에도 아마 절반이 분명히 안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상한 글들 올리고 자극적인 글들 하면서 점점 이렇게 좀 뭐랄까 일베의 문화, 일베 뭐 문화랄 것도 없습니다만 그 습성들이 점차 좀 확산되는. 그러니까 일베 용어들이 많은 분들이 또 쓰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이른바 정말 예. 도태되고 따당하는 이런 소외당하는 일부 마초들이 일베에서 잘 논다고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열폭을 네. 일베 놀이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군요. 거기 뭐 보면 정말 그 아까 마초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들을 굉장히 적처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니까 여성 자체를 굉장히 혐오. 왜냐하면은 그 여성들이 잘 나가니까. 아니, 시험만 봐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 보면은 여성들이 1, 2, 3등 다 자제합니다.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군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거기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해요.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갔다 왔는데 가산점도 챙겨주지 않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네.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맹목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근데 이 일베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낚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은희 씨가. 낚였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저희가 일베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일베에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른바 고소미를 처먹는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 친구들이. 고소당한다. 고소당한다. 예, 예. 고소당해서 유죄 판결 받으면은 일베에서는 아주 밥이 됩니다. 밥. 쓸기로 취급받아요. 왜냐? 졌으니까. 그래요. 예. 졌으니까. 걔네들은 이기고 지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야권에서 대선 이겨보세요. 일베 없어집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베에서 보니 가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상한 글 있나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예. 보면 가장 그 추앙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 안에서 시계 받는 겁니다. 시계. 무슨 시계냐면 예. 그 국정원에서 시계를 준다네요. 그러니까 뭘 신고를 하면
국정원에서 뭐 시계 같은 걸 기념품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그 시계 받았다는 게 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받은 거 인증샷 올리고 뭐 신고한 내용 같은 거 캡처해갖고 나 이런 거 신고해서 일베 시계 국정원 시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곤 하는데 이긴 정권의 실세 조직 아닙니까? 이긴 정권, 승리한 정권의 실세 조직 국정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설명이 되는. 복잡하잖아요. 그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하여튼 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오늘 보니까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왜 얼마 전에 라면 먹었던 서남수 교육부 서남 장관의 라면 사건이 있었는데 치킨을 강병규 장관이 치킨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치킨지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16일 밤에 야식을 시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강병규 장관이 안행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그 사고의 주무 부처인 거고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16일 당일에 밤에 강 장관과 그 고위 관계자들이 야식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치킨이 목에 넘어갔냐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강 장관은 이 기자에게, 중앙일보 기자에게 치킨을 권했답니다. 같이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견딜 수가 없어서 뿌리친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고 당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당연직 본부장입니다. 이 양반이. 안전행정부 장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런 내무부로부터 비롯된 안전행정부의 장관이 맡게 돼 있고요. 차장은 실은 참여정부 때는 소방방재청장이 맡았습니다. 소방방재, 재난방재 전문가가 맡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바뀐 법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2차관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안전행정부 2차관 이번에 구조자수 왔다 갔다 했던 그 양반. 이름이 여성 이름인데 안경옥인가요? 하여튼 그 양반인데 이 양반은 소방방재와는 무관한 인물이고 관료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성은 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름을 올린 20명의 상부 공무원들을 보니까 말이죠. 고급 공무원들을 보니까 다 저기 관료 출신이라는 겁니다. 소방방재청 출신들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면은 서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일만 다시 보도록 하죠. 강병규 장관. 이 사고 당일에요.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 임용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만사제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마땅한데 그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에서야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동 대응에 실패한 거죠. 이미 그때는 배가 다 가라앉은 상태였죠. 이후에 구조자 수를 6번이나 정정했지요. 안전행정부가 기본적인 업무조차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치킨을 시켰다고요? 맞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그 우왕좌왕,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이종인 대표인가요? 그 다이빙벨 주장했던 그런 그 민간 정말 물론 이제 이 다이빙벨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다이빙벨은 결국 투입이 못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이런 거 오랫동안 잠수하게 되면 잠수병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당시에 유속이 굉장히 셀 때 아무도 잠수부들이 못 들어갈 때 이 다이빙벨 같은 거는 그래도 이 조류 같은 데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라도 들어가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좀 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 정말 참사까지는 좀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좀 남아 있고. 아니 이게 치킨이라고요? 치킨을 시켜 먹었다.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확실히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다 글을 올렸는데 네. 예, 어디 아니야. 이게 사실 뭐 라면 욕 먹은 것도 라면을 먹었던 자체보다도 그 자리가 어딥니까? 사실 뭐 자리가 정말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다 그 통곡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라면을 그렇게 이제 먹고 있었어야 되는 것. 또 의료 장비, 그러니까 의료 약품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던 그 테이블을 치우고 네. 라면을 먹었던 거.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지점인데 또 강병규 장관 예. 이번 그 치킨도 아마도 그 대단한 공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 앞에서 라면을 드시고 예. 그 라면에 계란이 안 들어갔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민경욱 대변인 예. 네. 실종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실종자 가족 절교하는 것을 미개하다. 또 종북이 저 안에 있어서 선동한다. 네. 이 망발을 일삼고 이게 다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맥락이 그럽니다. 뭐냐면은 나하고 무관한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집권하면요. 그 권력은 흉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물론 이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능력이 덕목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말 공감 능력도 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방아 타령을 틀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예. 그리고 지난 4.3 사건 제주 영령들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난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 노래를 틀었습니다. 아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틀었단 말이죠.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가 있고 푸른 하늘을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나라에 의해서 예. 그 노래를 이렇게 바로 그 4.3 여기서 노래를 틀었대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틀었답니다. 박근혜 정권이 말이죠. 공감 능력 제로인 이 정권. 예. 글쎄요, 매 정권마다 좀 자격 없는, 무자격 어떤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권만큼, 정말 개차반인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또 치킨 먹었다는 얘기 나오면, 민경욱 대변인은 그래도 맥주는 안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이제 들기도 맥주는 안 했으니까 괜찮다. 예, 계란 안 넣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실종자분들, 이 가족들의 이 아픔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난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일단 먹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사고들을 이제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쩌면 저는 그 서장관은요, 이 교육부 장관은 그 라면 먹는 모습을 찍히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렇게 지금 라면 현장에서 라면까지 먹으면서 고생하고 있다. 이 정도를 어떻게 보면 언론에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정말 들고 있습니다.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제 명문대 출신인 일베 회원 한 명이 실종자인 어떤 선생님, 이 선생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써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으로 산소가 모자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글입니다. 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 조사가 아마 시작됐나요?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끌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베 이 친구들은,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이기는 게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 일베 회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 이기면 장땡이니까 국민들한테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권하면 어떻게든 이기는. 장땡이야. 그러니까 국정원 총동원해가지고 총체적 네.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번에 그 육사지방선거 예비 후보들, 그 새누리당 몇몇 후보들을 보니까 앞에는 좋은 내용을 썼어요. 뭐 얼른 돌아오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놓고는 네. 뒤에다가 예비 후보 기호 1번 누굽니다. 예. 이런 거를 쓴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또 이 사건마저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거죠. 공감 네. 제로야.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지금 이 육사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게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구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육사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출마해서 아마도 당선이 될 만한 또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일베 얘기를 했는데, 네. 전 정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지금 여객선, 네.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이렇게 침몰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너무나 지나친 위기 과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네. 원자력 발전소 또 고장 나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날이라도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시뮬레이션 해보죠. 예, 이 예, 괴담 예. 유포가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은 과연 그 위기를 이길 네. 능력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보도를 안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절대 보도 안 해요. 그러다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지역이 난리가 나면 예. 지역 언론부터 조금씩 보도가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서 삽시간 퍼지겠죠? 방송은 최대한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보도될 것이 아마 박 대통령 현장 찾아가서 현장이 찾아가지 않으면 벙커에 들어가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이거부터 보도가 나올 거예요. 네, 점퍼 입고 있는 사진. 사건 사고부터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대처하고 있다. 이거부터 보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 목소리 네. 최대한 감추고요. 정부 당국, 여당이 움직이는 것만 보도할 겁니다. 네. 제가 민경호 칸칸 치고 라면을 쳤거든요. 포털에서 TV 뉴스 단 한 프레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 KBS, MBC, SBS뿐만 아니라 각종 종편 뉴스 채널들 박근혜 정권의 재난안전대책본부예요. 네. 정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로 이 방송 뉴스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요즘 K모 방송에서 라디오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의견 피력은 삼가주시고 그리고 요즘 K 본부 연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좀 하단 특히 이제 정치권 이런 뉴스들 좀 비판적인 뉴스들은 말아주시라 이런 메일이 이번에 이제 새로 편성 이제 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BS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머지 방송들도 뻔짜고 같고 특히 이제 이 TV조선이 16일 날 보니까요. 예. 그 특보들을 방송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1%인가? 그 뉴스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신이 있는 방송인가. 특히 또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가끔 제가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엄성섭 앵커라고 있죠. MBN에서 갔던. 예. 엄성섭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의혹을 얘기하거나 혹은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물론 이제 엄성섭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사람 하나 구하는 게 급한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이거 지금 나라 어떻게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국보법으로 처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한 거 하나 없고 인원 하나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이 정권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왜 났느냐?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 들어가면 이 사고의 원인은 이 허술한 안전관리, 그러니까 선박에 관한 안전관리를 했던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국보법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걱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종편 그리고 대다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의 어떤 방향, 성향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의 재난을 대책을 짜는 게 아니라 정권 내 재난 대책을 짜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누구나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장악은 아주 순식간에 전방위적으로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네.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네. 손석희 가만 안 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요즘 JTBC가 사실 저도 이제 뉴스를 막 이렇게 재핑하면서 계속 보는데 예. 그래도 JTBC 뉴스가 꽤 그나마 비교적 새로운 것들 또 사실적인 보도들을 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JTBC 뉴스가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사 중에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뉴스가 말이죠. 예. 특히 YTN이나 YTN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MBC는 정말 이제는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볼 뉴스도 없고 기대할 게 없는. KBS도 마찬가지. SBS도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언론이 이렇게 장악이 되면서 이 언론 장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금의 이슈인지 점차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이제 언론 장악을 하게 되면 글쎄요. 앞으로 또 5년 후, 3년 후 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정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우리 그 대책 본부,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인간들 얘기까지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지만원 씨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예.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 장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을 평정심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네요. 요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이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만원의 글을 통합진보당이 위헌성이 강하다. 이런 증거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 검찰이라고 합니다. 기댈 곳이 그렇게 없었던지 지만원의 글에 기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현실. 참 놀랍습니다. 이 지만원 씨가 이 일베에선 다시 또 일베 얘기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일베에서는 굉장히 또 영웅입니다. 이 지만원 씨가. 그래서 그 지만원 씨의 글 보면서도 폄훼하기에 앞서서 이런 글들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많고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면 그 해당 기사에 기자를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국어책이나 읽으면서 독해력을 길러라. 이 지만원 씨 말 잘못된 거 하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조선일보에서. 변희재 씨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변희재 씨가 궁지에 몰리면 상대방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물어뜯고 나서잖아요. 네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글쎄요. 위기에 몰려서 백길 드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일베에서 완전히 끝장나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위기 국면에 닥치면은 말하자면은 방패이며 창 같은 고소 드립을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고소도 몇 번 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고소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져서 자기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소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 수구 네. 보수 세력들이 모렴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남 걱정을 합니까? 특히 변희재 걱정을 왜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만큼 먼 곳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상당히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이야기를 해야지 일베들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그런 발언, 라면을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한 안전행정부 국장
사표 수리한 것을 두고 네. 아니 그 대임 파면 같은 징계 처분은 안 하고 왜 사표 수리를 하느냐. 사표 수리하고 징계에 따른 이런 사실상의 해임 처분. 네네. 징계를 통한 해임과 그 사표를 써서 이제 스스로 그만두는 거랑 그만두는 건 둘 다 똑같지만은 네. 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연금도, 차이가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근데 사표 수리를 해서 명예롭게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실리적으로 그만두게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니 이건 파면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 징계를 바라는 국민 정서도 있지만은 사형을 시켜야 할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할지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 한 번 잘못해서 옷을 벗게 된 것도 가벼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표도 뭐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다. 큰 징계다. 그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민경욱 거죠. 대변인 얘기. 네, 그런 얘기예요. 예. 2006년에 윤창중 씨, 네.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네. 윤창중 씨가 썼던 칼럼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라는 비유는 포괄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2006년 문화일보에 있을 때 말이죠. 윤창중이 했던 얘기를 예.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네. 윤창중에게도 적용해 봐야죠. 윤창중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으니까 예. 박근혜 정부 첫 성희롱 혐의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윤창중, 민경욱에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두 인물입니다.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대중은 여자와 같아서 자신을 정복하고 지배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네. 되풀이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종북을 활용하자. 뭐 이런 말이죠. 열린 마음은 문지기가 없는 성과 같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이 말을 잘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 아닌가. 예. 본인은 4대강을 어쨌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실 거라고 늘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결국은 좋아하게 될 거다. 일단 예. 하고 나면. 예. 결국 윤창중 씨의 관련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 한겨레 22일의 기사였는데 마키아벨리를 사랑한 괴벨시안이다. 이런 제목인데 괴벨시안. 마키아벨리를 사랑한 것 같지만 실은 이 괴벨스를 추종했던 인물이 아니겠는가. 기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괴벨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 보니까 괴벨스가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네. 보수 정치의 작동 원리, 위기 관리 이 방법 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윤창중 씨가 과거 칼럼을 썼던데, 그러니까 윤창중의 칼럼 세상인가? 하여튼 거기 썼던 글들도 그런 취지의 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괴벨스가 했던 것과 윤창중의 생각이. 윤창중 그나저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연락이 두절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하여간 지금 우리가 윤창중 걱정할 때도 아니고 네. 정말 이 일주일째 그 배 안에 갇혀 있을 우리 아이들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살아 있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실종자 가족들께서 정말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 분향소가 네.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 네. 마련됐다고 하고요. 예. 오늘 아침 9시부터 추모객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장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정해진 것 같으니까요. 혹시 장례식장 구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김영윤 PD와 함께 한 45분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